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제안으로 추진 중인 속초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민자 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환경 훼손 논란에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얼었던 강도 점차 녹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 북한간 상류강 위에서는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자칫 순환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마침표인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25일 개통하면서 명실상부한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속초 영랑호 일대에 민자 1조 원을 투입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사업 일방 추진에 대한 문제에 환경 훼손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50년 만에 구체화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속초 영랑호. 호수와 맞닿은 동해바다는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호수 주변 곳곳에는 2019년 대형 산불로 불탄 콘도 시설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 영랑호 일대는 1970년대 관광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50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6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 속초시가 이에 따라 민간 투자 제안으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1조 300억 원을 들여 영랑호 일대에 호텔 콘도와 스포츠센터, 전망대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북부권 주민들이 항상 또 갈망했던 북부권의 아주 친환경적인 개발에 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경제 효과가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2천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속초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이 같은 영랑호 개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속초시 의회 본회의에서도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매입한 후에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헐값으로 매입하고 개발은 안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앞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와서 질의를 했지만 이런 어떤 그런 그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신 사례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속초시는 사전 소통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또 이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그 토지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나 또 이렇게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강원도에 영랑호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한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6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순간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도 내 시료 습도는 25일 오전 기준으로 속초 설악동이 21%, 삼척 궁촌 22%, 강릉 구정 22% 등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최대 순간풍속도 양양 영덕이 초속 24m, 미시령 터널 21.6m, 강릉 구정 17.7m 등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건설 사업 허가 검토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준공 단계별로 지자체 차원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춘천 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사 부도 사태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수행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여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장안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입니다. 또 춘천시는 필요한 경우 법령 내에서 조례나 규칙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소금산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완성됐습니다.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2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웬만한 놀이공원 못지않은 관광지로 거듭났는데요. 원주의 관광 트렌드 변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보이는 섬강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간현관광지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소금산 그랜드밸리 모습입니다. 25일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생긴 지 8년 만입니다. 이 간현관광지 케이블카는 한 번에 10명씩 탈 수 있는 캐빈 22대가 소금산 출렁다리까지인 972m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편도 6분가량 걸립니다. 그동안 가파른 계단을 통해 20분 넘게 올라야 하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이제는 소금산의 절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전망도 좋고 아주 편하고 좋네요. 예전에는 겨울에도 올라가 보고 여름에도 올라가 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노인네들은 많이 올라가시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져서 좋죠. 상인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완성되면서 방문객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산은 다 그 안에 그 관광지를 다 돌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 산악
에스카레이터가 또 300m짜리가 있습니다. 그 에스카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또 도보로 우리 상가 앞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현관광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는 물론 404m 길이의 울렁다리와 소금산 잔도, 하늘정원 등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테마파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에 다양한 교통망까지 연결되면서 원주 관광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보다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요즘 관광의 그 트렌드거든요. 그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10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주에 더 머물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 소금산 출렁다리로 시작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는 8년 동안 500만 명에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유휴 국유지와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해 자생식물 등 정원식물을 심고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총 6개소가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후평쉼터, 정선군 아우라지 2곳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씩을 지원받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유아 대상 하원 안심알리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아의 유치원 등 등하원 시각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 유치원을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교육 현장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 인재원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면학 지원을 위해 2025년 주거비 지원 장학생 350명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도내대학 재학생, 강원도 출신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5구간 이하인 학생입니다. 타시도 출신은 강원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장학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접수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횡성군과 강원 테크노파크가 이모빌리티 교보제와 교육장 관리 위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교보제 21종과 교육장 4곳을 전문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에 관리 위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협약을 통해 미래차 전문 인력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횡성군은 이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 과수, 식량, 채소, 임산물 등 모두 76개 품목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평창군은 집중호우, 우박, 태풍, 동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대에 추진되는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평창농협 2층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람들 국민관광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목재 문화체험장 등 노람들 일대 개발 구상을 공유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